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21번 문제인데,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이제 결손금 공제, 즉 통산에 관한 건데 한번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자산에 양도차손이 발생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해서 계산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이 결손금 통산에 관한 거 작년에 35회 시험 때는 종합문제 속에서 정답쯤으로 나왔었고, 또 그 다음에 계산에서도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제 요 결손금 통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두 문제가 관계돼서 나왔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에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소득금액은 자 보세요. 각각 구분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을 1월 달에도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생긴 게 있고 플러스가 생긴 게 있으면 결손금을 통산하게 되는데, 그럴 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는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파상상품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서는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하고 주식끼리는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통산합니다. 분양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건물에서 발생한 결손금 통산합니다. 얘네들끼리는, 주식끼리는. 아셨죠? 요거. 그럴 때 결손금 통산 어떻게 하느냐? 공제는 먼저 소득금액 종류별로,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 다음에 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이제 순차적으로 공제하는데, 먼저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가지고 같은 세율을 정받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미공제분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 연도로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고, 요약집에 좀 더 보기 좋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후에 남은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은 일시우발적 소득인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대로 소멸이지.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 못한 결손금은 소멸합니다. 양도소득은 일시우발적 소득이라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 요약집을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바로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먼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신탁 수익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부동산 애들하고 신탁 수익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지상권을 양도하며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통산, 공제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상끼리는 되잖아요. 골프용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습니까? 기타 자산하고 주식하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정된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과 기타라서는 얘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정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통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요, 같은 세율 정되는 거 결손금 통산한다.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70%, 그 다음에 60%, 50%, 40%, 그 다음에 6에서 45%
초과도전세율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이 양도되는데 50% 세율, 어떤 토지가 만약에 40% 세율, 그러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만약에 어떤 건물과 토지가 만약에 둘 다 40%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면 같은 세율 적용되는 것끼리 먼저 통산. 하나는 40%고 하나는 6에 45%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그래서 둘 다 6에 45% 초과도전세율이다? 그러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결통산하고. 어떤 토지를 양도했는데 세율이 6에 45% 초과도전세율이에요. 2년 이상 보여서. 건물 양도했는데 6에 45% 초과도전세율이에요. 또 하나는 건물 양도했는데 하나가 40%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만약에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 얘네들 결손금을 통산할 때 여기 얘하고 얘를 먼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 통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율별 공제 원칙이라는 게.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소득금액을 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이월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소멸합니다. 근데 시험에서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틀려요. 양도소득은 일시고발적 소득이라 다음 연도로 2월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입니다. 3번 정답이고, 작년에 나와서 또 종합문제 정답으로 나와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또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반드시 21번 문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22번 문제는 22번 문제는 이제 35회 때 작년 문제인데 종합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골고루 섞어가지고 보세요. 소득세 법령상 거주의 국내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대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데, 여러분 양도세 이것도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강조한 거고, 우리 양도세 예정신고기간은 양도리 속한 말일로부터 2개월 이런 식으로 2개월인데 뭐만 부담부 증여만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내 예정신고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아니고 3개월 내 신고해야 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어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해당 자산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지역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를 계산한 이 산출세과, 다시 계산한 산출세과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의 차액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그랬습니다. 뺀다는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거고, 적은 금액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꼭 기억할 거.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 작은 금액을 뺀다도 한다? 뺀다. 요거 기억하면 다 고르는 지장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기출 사례로 나왔을 때 어떤 합격생의 에피소드 얘기도 해드리면서 이거 작은 금액 뺀다도 한다? 뺀다. 이거 우리 비과세에도 나왔었고요. 이 의미 설명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용편으로 인해서 자, 세대 전원이 다른 식으로 주거 이전하게 돼서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세 비과세된다. 여러분, 보유기간, 거주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2년 보유, 거주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 적용 주택 2년 거주, 이 제한받지 않고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에서, 보유기간 특례에서 부득이한 사유 양도예요. 사업상용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근무상용편 되는 거지. 또 얼마 거주했어야 돼?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지 6개월 거주한 주택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부득이한 사유 양도 비과세에서 제가 강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1세대 1주택인데 뭐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1세대 1주택인데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1년 6개월 보유요. 2년 보유를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예요. 이거 반드시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에 대해 10개월 거주한 주택 6개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주한 주택을
자, 부득이한 사유 양도,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용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지 작년에도 똑같이 적어드렸어요.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악용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사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 인정 안 하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 그래서 세대전환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안양시로 대전광역시로 이런 식으로 다른 시고 주거 이전했어야 됩니다. 1년 이상 거주했어야지 10개월 거주, 6개월 거주 안 된다고 그랬고 사업 수행편 안 되고 다른 시고 주거 이전 이거였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렸던 예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비과세는 다 틀렸고요. 토지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손은 동일한 과세 기간에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라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자, 맞췄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질문은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죠.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계량 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 소유하는 1세대가 이거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나오면 어떤 주택을 먼저 하느냐 포인트라고 했어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자, 이거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요거.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 맞췄어야 됩니다. 23번 문제가 이제 35회 때 문제인데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결손금 통산과 계산하는 과정을, 과세표준 계산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어떤 거냐면 자, 35회 때 문제다. 그래서 의외로 사람들이 이 계산 답을 합격생들은 상당수가 답을 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풀어서 맞춘 게 아니라 찍어서 맞추었는데 한번 보세요. 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 법령상 고자 갑이 확정신고 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 B의 양도소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계산을 얼마인가 과세표준. 가필차상 수기과를 또 올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자산 외에 양도상 없고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았고 감면소득 금액은 없다. 자, 보니까요. 양도 차익이 건물 주택 아닌데 양도 차익이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토지 A는 가로가 지금 양도 차손이 발생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생긴 거. 토지 A에서는 양도 차손이 발생했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토지 B에서는 이제 2,500만 원 양도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건물하고 뭘 구하라고 했어요? 과세표준을 토지 B의 양도소 과세표준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양도일자는 이렇게 다 2025년도에 양도했고 차례대로. 그 다음에 보유한이 건물은 1년 8개월이고 4년 3개월, 3년 5개월 이렇게 했네요. 자, 모두 등기됐고 국내에 있고 비상토지 아니고 장특공제 6%를 가져간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구해볼게요. A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과세표준을 구하면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지금? 1,500만 원. 갑필 차 양도 차익 1,500이에요. 그럼 장특공제에서 소득금액 구하고 기본공제에서 과세표준 구하는 겁니다. 갑필상수익과에서. 자, 그럼 장특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항상 장특공제 나왔다. 몇 년? 3년. 3년 못했으니까 주로 이제 아까도 문제 봤지만 과세표준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주로 장특공제 고려하지 않도록 문제 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금액이 그대로 얼마예요? 1,500만 원.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양도만 싹 다 깔아줍니다. 등기됐다고 그랬으니까 자, 기본공제 얼마? 250만 원. 그러니까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예요? 250만 원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했어요. 1,250만 원. 4번, 5번 나왔죠? 수강생들이 토지 B까지 구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두 개 중에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기본공제 원래 250만 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뭐로? 50만 원 떨어져야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4번을 골랐어요. 합격생들이 한 얘기예요.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거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더라고요. 4번을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까지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차, 장, 소, 이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자, 토지 B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을.
양도 차익 얼마라고요? 2,500만 원. 그러면 차장 장특공제 해줘야 되는데 얘는 3년 5개월, 3년 이상 보시니까 장특공제 대상이 되죠? 자, 공제율이 친절하게 몇 프로라고 했어요? 6%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보유연수 2%씩 해서 6%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 2,500만 원에 6%예요. 자, 6% 합니다. 2,500만 원에 6% 하니까 얼마냐면 5, 6, 30, 2, 6, 12 얼마냐? 여기 하면 150만 원 나와요. 150만 원. 그러면 가필, 차, 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은 2,500에서 150 빼니까 얼마입니까? 2,35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조금 해설에 좀 제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결손금 통산을 하는데 여러분 결손금 발생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손금 통산하는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해요. 6에서 45%, 6에서 45%, 2년 이상 보였으니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그러면 자, 요거하고 그러면 결손금 통산하면 먼저 소득 금액에서 여기는 과세 표준에서 결손금 통산하고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통산해요. 양도소득금에서 결손금 요거 2천만 원 발생한 걸 통산해요. 공제를 합니다. 2천만 원을 결손금 통산하니까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그대로 얼마예요? 350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350만 원 여기서 이제 소기 기본공제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기본공제 2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토지, 건물, 부동산 이거 전부 합친 것을 1년에 250인데 아까 건물, 양도시 기본공제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공제 할 수 없고요. 과세 표준은 그대로 얼마가 되냐?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350만 원. 그래서 4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기본공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찍을 때 계산도 안 하고 기본공제 250 해야 되니까 숫자가 50으로 떨어져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어요. 잘했죠? 보통 그냥 답으로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면 되고 한 번 정도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그냥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또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236페이지 여러분 31회 때 문제인데 24번 문제. 이거는 31회 때 문제인데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 관련한 것을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인데 좋은 문제예요. 지문을 압축해가지고 한번 어떤 건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소득세법상 고제 국내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로서 얘들끼리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통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를 계산할 때 그 이거 보세요.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건 지금 배우자 직계주민속간 이월과세 특례죠?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이월과세 특례, 부당행위 산부인 특례를 쫙 핵심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배우자 직계주민속간 이월과세 특례가 작년에 사례형 문제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독립한 문제로 사례형 문제로 또 이월과세 특례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여기 아까처럼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은 나올 수 있어도 독립한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배우자 또는요,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이월한다는 게 어떤 건지는 금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과세 특례요. 배우자 직계주민서로부터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요. 분양권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 무슨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골프용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이용권. 또 올해 추가된 게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해서요.
자, 이런 것들을 배우자식 기준서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특례정됩니다. 이월세 특례 나오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 딱 이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증여자, 그 다음에 수증자, 그 다음에 제3자 이렇게 딱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배우자식 기준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몇 년 내 양도할 때? 요거 10년 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자, 배우자식 기준서로부터 이런 자산을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할 때요. 그러면 보세요.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수증자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가 납세무자인데, 근데 보세요.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자, 증여받은 당시 가격,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해요. 이월과세에서 이월한다는 것은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한다는 거고, 양도일은 이번에 을이병에게 양도한 날, 자, 양도 가격은 을이병에게 양도한 가격으로 해요.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당시 가격이 아니고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보유기간과 보유기간 계산할 때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정이 특례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2억에 샀는데 6억이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명의로 쭉 갖고 있다. 만약에 이걸 6억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4억인데 배우자가 내는 6억까지 증여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가격이 확 뛰었어요.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다음에 얼마 있다가 확 팔아. 그럼 양도차익 없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세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특례가 나왔습니다. 자, 납세무자는 수증자인데도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 증여받은 날로 하지 않고 증여받은 날로 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월하고요. 그 다음에 기납부한 증여세 보세요. 기납부한 증여세. 작년에 정답 주문이었는데 기납부한 증여세는 원래 상속세 증여세는 옛날에 상속받으면서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그런데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포함 원래는 안 하는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수강생이 그랬어요. 아니요, 잔머리 쓰는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줍니까? 필요경비 공제하고. 아니요, 혜택 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기납부한 증여세 산출세에서 세액 공제를 해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자와 수증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연대 납세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월과세 특례의 핵심이 이거예요. 배우자식 기준서로부터 증여받아 10년 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되는데, 자,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 양도가격 요거 이런데, 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해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는 거.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연대납세무 없고요. 아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저 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세요. 양도일부터 소급해서 10년 내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받은 토지에 납부한 증여세는 자, 양도 공제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산입합니다.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이요. 취득 원가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포함된 경우. 여러분,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라는 게 거래 대금이 10억인데 지금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어느 날 대금을 주기로 했다. 10년 후에도 10억만 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갖게 주려고 하니까 1 플러스 아래 1년 1 플러스 아래 N년 했더니 10억 2천이 됐다. 그러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게 이자상도 관련한 이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재가치 할인 차금이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 중에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 이게 뭐냐면 명목이자와 실질이자의 차액인데 사실 이 현재가치 할인 차금 2천만 원에는 매년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 발생해서 이거를 원래는 빼줘야 돼요. 만약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2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그럼 거기에 현재가치 할인 상가액이 500이다. 500만 원을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그냥 2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한다는 것은 여기 현재가치 할인 차금에
현저가 차린 차금 상가에 포함되는 건데 이것도 비용으로 인정한 거죠. 포함돼서 공제해 주는 건데 따로 보유할 때 사업소금액 계산할 때 현저가 차린 차금 상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았어요. 이번에 팔면서 또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중공지방지원칙상 이번에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이중공제방지원칙상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이중공제방지원칙.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고유자에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월과세 특례하고 비교해서 부당해산부인 특례인데, 여기 봅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신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을, 부당하게 계산된 계산을 관할 세무상 등이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해산 부인 특례. 이 특수관계자는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병용지배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특수관계자 간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것,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양수하는 것,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제가 이 증여 후 우회 양도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 후 우회 양도 사례가 나오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증여자, 수중자, 제3자 이렇게 꺾어지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가불병 이렇게. 그래서 증여자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중자고, 그 다음에 제3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증여자와 수중자는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입니다. 자, 이월과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이월과세 특례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입니다. 주로 시험에서는 형제지간,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으로 주로 나와요. 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요, 증여를 받아서 이것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데, 증여받아서 양도할까의 기간은 자, 몇 년이요?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합니다. 이월과세 똑같아요. 10년 내. 근데 얘는 이랬다고 해서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부인 특례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 부담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당한 감소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와 달리 증여 후 양도는 그 그러니까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중자보다 많은 증여세과 A라고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B. 자, 요거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소득세 C 하고 비교했을 때, 수중자보다 많은 증여세,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겠으면 돌려주고, 그래서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수중자한테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도 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보유기한을 기산합니다. 그래서 보유기한은 증여 후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동자의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기한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와 수동자는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냐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 없습니다. 어차피 한 몸이니까. 이월과세 특례는 그랬는데 알았어요. 이월과세 특례는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 의무 없는데, 얘는 친척들 간에 불법적으로 협력했다고 봐가지고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 보세요. 이월과세 특례는 납세무자가 수동자인데 증여 후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또 기납부한 증여세 이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양도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또 이월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중자 사이 연대 납세 의무가 없는데, 증여 후 양도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공통점, 증여받아서 양도까지 기간은 둘 다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해야 되고, 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 판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요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지문이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증여 후 우회양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서 증여자인 거주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것은 이 말은 증여 후 우회양도 특례, 증여 후 우회양도 이 부당해 선부인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여기 봅니다. 수중자가 부담하는 이 증여세,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싹 부인하기 때문에 증여 우양도에서는. 그래서 2월과세 특례는, 이거 작년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정답은. 2월과세 특례는 기납부 한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증여 우양도에서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 한정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어떤 거냐면, 5번 지문은 저가양도 고가양수에 관한 건데 이걸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 후 우양도 봤죠? 부당해 선부인 특례에서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남남 사이에는 싸게 팔든 비싸게 사든 뭔 관계가 있어요?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을 해야지, 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시가를 초과해서 고가로 취득해야지, 낮게 취득하면 특례 적용 안 돼요. 헷갈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외웠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인지 확인하고,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는지, 시가보다 높게 시가를 초과해 취득했는지 확인하고. 자, 이랬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거 아니고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은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또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익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가 날 때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된다,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로 계산.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가 거래가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 나네요. 그래서 토지를 시가에 미달하게 저가로 양도했어요. 그래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뭐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맞네요? 결론 시가로 계산한다니까. 특례 적용되니까. 조세 부담 감소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시면, 25번 문제는 예전에 이게 이제 킬러 문제였는데 한번 보세요. 당시에 킬러 문제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한번 드시고 목 운동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시간이 좀 원래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제가 화장실 가느라고 시간이 좀 늦은 거, 처음에 물론 이제 광고 여러분들 대비를 앞으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외에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느냐, 지금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 힘내시고, 자, 여러분들, 그래도 고득점 해야죠, 여러분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갑이 2023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을로부터 토지를 3억 1천만 원, 시가 3억짜리인데 3억 1천만 원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취득했어요? 높게. 고가로 양수했다는 얘기죠. 고가 양수했어요. 취득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2025년 3월 5일 특수관계자인 병에게
시가 5, 6천짜리를 5억 양도했으니까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죠? 예? 저가 양도했잖아요. 지금 저가 양도. 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습니다. 갑의 양도 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소득 금액. 갑필 차장 소 양도 소득 금액을 구하래요. 자, 토지 등기된 토지이고 취득가액에 필요비 다른 필요비 없고 배우자 직금속 관계 아니고. 그러면 갑필 차 장 소요. 뭘 구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양도 소득 금액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으니까 어떤 걸 양도가액으로 할지 시가로 할지 뭐 할지 구해봐야죠. 조세부담 감소액 따져봐야지. 시가가 거래가액과 금액으로 3억 차이가 안 나죠? 6천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요거 5, 6천만 원의 5%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5, 6, 30, 5, 25, 2,8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2,8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시가 거래가 차이가 6천이니까 시가 5% 이상 차이가 나.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뭐로 한다고요? 시가를 양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5억 6천만 원을 자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다른 필요경비 없다고 그랬으니까 취득가액만 구해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차이가 안 나죠? 1,000만 원밖에.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3억이 5%면 3억 15 얼마입니까? 1,500만 원이요. 자,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시가 거래가액 차이가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났어요.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안 나니까 그때는 특례 적용되지 않으니까 뭐로? 실지 거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3억 1천만 원. 실지 취득한 가액, 실지 거래한 가액. 기타 비용도 없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5억 6천에서 3억 1천 빼니까 2억 5천만 원입니다. 장특공제 해야 되는데 자, 장기봉제 몇 년? 3년 이상 보여야 되는데 지금 몇 년 보였어요? 3년 보유를 못했죠. 지금 2023년에 취득한 거 2025년에 팔았으니까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상이 아니에요. 그럼 소득금액은 그대로 얼마?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한번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에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가 3억 차이가 나는지 시가 5% 이상 차이는 따져가지고 해당하면은 자, 조세부담 감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해당 안 되면 특례 적용 안 되면 실지 거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이거 한번 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한번 해보시고 요 25번 24번도 별표시고 25번도 별표십니다. 24번 별표시고 25번도 별표시요. 예? 요거 24번도 별표시 25번도 별표시 하시고 문제 꼭 알아둡니다. 24, 25번. 그 다음에 26번 문제 이율과세 특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보고 나머지 지문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이거 이율과세 특례는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합니다. 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를 적용해요. 예. 이혼했다고 그래서 특례 적용 안 하면 가짜로 다 법원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하는데 다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죠? 아니 세금 때문에 죽을 사람 없으니까. 또 수용당해서 2년 내 양도일 전 2년 내 수용으로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 안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금 갖춘 주택은 특례 적용하지 않고 1세 주택인 특이하게도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 적용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뭐하러 특례 적용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세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적절히 특례를 적용해야죠. 그런데 땅 파서 국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에 특례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적으면 특례 적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 추가해서 문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율과세 특례는 올해 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독립화 문제로는 참고입니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26, 27 작년 기출문제, 28번, 29번 문제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한두 문제 풀어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다 핵심은 다 설명드렸어요. 30번 문제로 갑니다. 30번 문제로 쭉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딴 데서도 안 풀었어요. 이것도 통과. 예?
이월가세 특례 독립헌법에도 나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한번 보고 여러분이 한두 문제 살짝 보면 돼요. 그냥 됐고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고자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고자 을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한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만일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을이 이를 증여로부터 11년이 되는 때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양도세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자, 이거 10년 내에 양도했어야지. 특수관계자에게 10년 내에 양도했어야지 특례 적용되는 것이지 11년이 되는 때 양도했으니까 특례 적용 안 되니까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수증자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갑이 직접 양도한 것을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갑이 직접 양도한 게 아니라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겁니다. 을이 타인에게, 을이 병이 없지 여기서는. 을이 타인에게 양도한 겁니다. 을이 양도한 거죠. 수증자 을이 양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하는 비삼용 토지에 해당할 때 비삼용 토지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자, 사촌지간이니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그 다음에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만 원에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뭐하게 양도했어요? 낮게 저가. 저도 저가 양도했죠? 그러면 따져봐야죠. 어떤 걸 양도가로 할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 차이나? 5천만 원. 3억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8억에 5%는 5, 8, 40 얼마예요? 4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시가에 5% 이상 차이 나잖아요. 5천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자, 무엇을?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은 얼마가 된다? 8억 원. 시가 8억 원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고. 해당 토지가 미등기된 것은 미등기 양도 제외사안이 아니라면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 70% 세율이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이거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 답은 1번이지만 나머지 지문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증여 후 우회 양도를. 그 다음에 31번 문제도 또 증여 후 우회 양도인데, 30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가 양도, 고가 양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거 두 개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33회 때 기출문제인데 증여 후 우회 양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딱 보는 순간 그냥 일단 넘어갔다가 나중에 풀어야 한다는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답은 쉬웠는데 한번 보세요. 고자 갑은 2019년 10월 20일 취득한 토지 취득가격 1억인데 등기했고요. 동생인 고자 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3억 원에 이제 증여했습니다. 을은 이 토지를 2025년 6월 3일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양도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10년 양도했죠? 이거 나오면 증여자, 수증자, 제3자 꺾어지는 그림 이렇게 해놓고 상상하면서 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양도소득은 을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아요. 항상 이 단서가 붙어요. 증여 우회 양도 나올 때는. 만약에 을에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귀속이 됐다 그러면 잔머리 쓴 게 아니니까 특례 적용되지 않고 그때는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래서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실제로 귀속 안 됐을 때 잔머리 썼다는 거고, 그래서 특례 적용되는 거고,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예요? 적대요. 그러니까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더 적대. 그러니까 잔머리 썼다는 얘기죠. 특례 적용돼.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고 봅니다. 자, 그럴 때 양도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래요? 아까 증여 후 우회 양도는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월세 특례는 산입하지만. 그래서 1번 정답이죠? 답은 일단 양심 있게 1번에 해놔가지고. 자,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틀렸고 이거.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이월세 특례나 증여 우회 양도나 다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취득시기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도세 납부에서 각과 흐르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불법이 적극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연대납세 의무 있어요. 증여부 양도는 이럴 것이 없는 거지. 양도세 납세 의무자가는 누가 된다고요? 당초 증여자 갑이 직접 제3자 양도하다 보니까 당초 증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갑이.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자 갑이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 을이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자, 취득가액과 취득 시기는 증여자를 기준 판단합니다.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 을이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로 보유한 계산합니다. 실제 양도한 것은 을이 양도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해해 둡니다 여러분들. 포기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여러분들 맞추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8절 납세 절차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31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30번 별표시고 자 제8절 납세 절차인데 자 고개를 드시고 우리 좀만 더 힘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납세 절차 뭐 이것도 거의 시험에 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자 별표시 3개 하시고 납세 절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요.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은 벌써 여기서 떠나신 분들 마음을 붙잡으시고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 힘내시면서 자, 1번 보시니까 1번 문제요. 소득세법상 고지 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그랬습니다. 29회 때. 토지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양도세 신고해야 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아니고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일반적인 토지 건물. 양도일로부터 2개월도 아니에요.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라는 거. 2월 14일 날 2025년 2월 14일 날 어떤 토지나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다? 2월 14일 날 부동산 팔았을 때 예정신고 기한 언제냐고요? 4월 30일입니다. 양도일에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4월 30일. 2월 달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4월 28일 아닌가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월로 하니까 항상 그 달의 말일이에요. 2월 14일 날 팔았다? 4월 30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예정신고란 말이 없어도 예정신고가 강행적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정신고란 말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 예정신고 의무 없습니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예정신고 해야 되고요. 양도소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도 확정신고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지 않냐 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려요. 자, 이거 아까도 봤는데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그럼 증거적으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취득당 실거래액 확인할 수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했다. 그럼 페널티를 줍니다.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정하면 환산 취득가액이 5%입니다.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이 5%지. 숫자만 보면 하수예요. 자, 그래서 숫자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산출세액이 5%가 아니라는 거. 감정가액 중에 있으면 감정가액, 환산주가액 중에 환산주가액이 5%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양도소 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 초과다로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초과하면. 당연도에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소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1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 별 표시해놓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잖아 여러분들. 예정신고 양도소득 속한 발급도 2개월 내에 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 서로 바쁜데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진세율 중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다. 여러 번 양도했다.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양도세는 여러 번 양도하면 마지막에 이걸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그럴 때 이게 누진세율 대상이면은 과세 표준이 요만큼일 때 세율 요만큼 적용되는데 합산해서
과표가 더 커지면 더 높은 세율 받아서 세금비가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미 신고한 소득 금액 합산해서 예정신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시험에 이거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거 알고 있는지. 5번 정답.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2번 문제 가시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5년 5월 15일에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구역 외에 토지를 양도했고 납부할세액은 1,500만 원이다.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른 자산 양도 없고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고. 자, 5월 15일 날 토지를 양도했으니까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양도 수간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까지 신고해야 되죠? 맞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정신고를 안 했으면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어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했다.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이행했다. 자, 그랬더라도 예정신고 무신고했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하거나 과소신고했는데 수동신고하거나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틀려요. 남남이라니까요.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라 예정신고 안 했어요. 확정신고 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다만 완전 남남은 아니고 동문수학간 짝이다 보니까 예정신고 불성실의 경우에 이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자, 요거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 감면해 줍니다. 자, 다음 연도 올 때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50% 깎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2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10%만, 과소신고 가산세 10%인데 절반 깎아주니까 5%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하지 않았을 때 확정신고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틀려요. 적용됩니다. 깎아주는 것뿐이지. 자, 분할 납부 가능하고 예정신고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물납은 당연히 안 됩니다. 양도세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한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까처럼 누진세 적용 대상 자산 등을 2회 이상 여러 번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해서 예정신고 안 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됩니다. 부담보증여. 부담보증여만 몇 개월? 3개월. 이런 거 꼭 틀리면 안 되고 3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부담보증여만 3개월이라는 걸 꼭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었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4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들 4번 문제는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 과세입신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그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025년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건물을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양도소득한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3월 15일 양도소득한데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0일입니다. 5월 31일이고 예정신고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10%가 적용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예정신고는 예전에는 임의적이었는데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하니까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강행적으로 바뀌어서 예정신고 자진해서 예정신고에 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예정신고 관련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신고 관련한 무신고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그랬는데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이만큼이 부과가 됐는데 자 이렇게 부과가 됐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고 예정신고 납부할 때
납부할세액은 양도책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양도세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양도세 계산 과정을 알고 있는지 묻는 건데 잘 보세요. 산출세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가필, 차, 장, 그 다음에 소, 기과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자, 이 양도세 보세요. 산출세액은요, 양도세 산출세액은 양도처액에서 장기부등재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자, 양도처액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다가, 그럼 과세표준이고 거기다가 해당 양도세 세율 중에서 계산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맞잖아요.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 세율 중에서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맞죠?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고요. 확정신고기한은 양도리 속한 다음 연도 언제입니까, 여러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지 뭐.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꼭 반드시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5번 문제는 33회 때 문제인데, 33회 때 문제, 소득세법상 고지양도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일로부터, 이거 원래는 이제 뭐 3년 내는 5년 범위 내에 들어오긴 하지만 5년 내 양도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다, 환산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했다, 페널티를 주죠. 감정가액 적용했으면 감정가액 몇 프로 가산세?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결정세에 가산한다. 그 말은 5%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얘기고,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돼서 발생한 양도세 2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하면 물납은 아무리 꼬셔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양도세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는 물납 안 되고,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는 산출세에서 납부할세 100분의 5에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 여러분 자진해서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확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없어요. 당연히 할례했을 뿐이지 용감한 시민상 안 주고, 예정신고 납부할세액이 1,500만 원인 자는 그 50%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 한 지난 후 2개월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여러분 저한테 배운 분들은 양도세는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처리 기준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분할 납부.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1,200이다. 양도세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200, 1,600이면 600, 1,500이면 500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러면 1,000 내고 나머지, 그러면 50% 금액이에요? 500이니까 절반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틀렸다고 보셔야 되는데, 자, 1천만 원 초과는 2천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 내고 나머지 금액 500이요. 예? 이겁니다. 2천 초과했을 때가 50% 이하 금액이고. 그래서 틀렸고, 5번이요. 납세분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아니랍니다. 그냥 무신고예요.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급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맞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 부정한 방법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답이었습니다. 5번 정답.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6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기 6번 문제는 보세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에 관한 것을 살짝 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토지에 있어 2025년 1월 30일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2025년 2월 18일 매매덱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20일 토지거래계 허가를 받는다고 정한다. 이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는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지금 대금 청산이 2월 28일 날 대금이 청산됐고,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양도예요. 자, 이럴 때 양도 시기는 2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금 청산일을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하잖아요. 그럴 때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소급적으로 계약이 유예하게 됐다고 해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로
봐요. 이건 판례 내용인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근데 예정신고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정신고기한은 4월 30일이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양도일은 대금 청산이지만 이런 경우도 양도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3월 달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다? 나중에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니까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된 경우 허가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7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거래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다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래서 양도시에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7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저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납세지는 주소지고 고주라니까 이런 것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7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8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로 갈 거냐면 240, 물론 요거 이제 요 표, 자, 요 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분할 납부 세목별로 제가 이거 비교해드린 거, 요약 강의할 때 이거 비교해드렸는데 반드시 알아두시고, 재산세 250초가, 종부세 250초가, 양도세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 분납기한 어떻게 열어봤어요? 362. 재산세 3개월, 종부세 6개월, 양도세 2개월, 362 이렇게 열어라 그랬고, 요 표 내용, 얼마를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는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요약집할 때랑. 그 다음에 신고와 결정 이런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혹시나 해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10번 문제를 통해서 결정세액이 뭔지 또 분할납부 최대 가능 금액 어떻게 구하는지 정확하게 이 문제를 통해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럼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양도세 확정신고 시 양도세 결정세액이 란 말이 나오죠. 이게 뭔지.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200만 원이랍니다. 그럴 때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시에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 자 그리고 분할 납부 기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먼저요, 결정세액이 뭔지를 잠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필차장 소기과에서 산출세액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할 게 있으면 세액공제하고, 우리는 이제 산출세액 구하는 과정까지가 중요하고, 세액공제액을 공제하고 또 감면받은 게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요. 산출세액에서.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세 계산할 때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중되는 게 있으면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해서 총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산세에 관해서 지문 나올 때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산세를 뭐 결정세액에 더한다 몇 프로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걸 말합니다. 총결정세액 구하고 여기서 기납부세액 빼면 확정신고 납부할 때는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에요.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납부했어요. 다음 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할 때 그 전년도에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이 기납부세액을 빼서 우리가 납부할 세액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결정세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이 4천만 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신고납 가산세 얘기는 없으니까 총결정세액이 4천이고 그러면 기납부세액이 확정신고 납부할 때 아까 그 전년도에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 있잖아요. 1,200만 원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을. 그러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가 되느냐? 2,800만 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시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2,800만 원이요.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양도세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요. 그럼 2천 초과했으니까 확정신고 납부 시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예요? 예? 자, 1,400만 원 절반, 최대 절반까지 2천 초과했을 때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분납기한은 몇 개월이고? 2개월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분할 납부, 자, 예정신고 납부할 때 분할 납부 최대 가능 금액. 예정신고 납부할 때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였어요? 1,200.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이 할 때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1,200일 때 맨날 했어요. 최대 분할 납부 가는 금액 200. 1,600이면 600.
했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예정성 납부할 때는 1200에서 200. 자, 분납기한은 2개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한번 결정세기 뭔지 요 과정 이런 거 한번 봐놓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11번 문제가 이제 33회 때 이제 징수환급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여기 11번 문제하고 12번 문제를 2번 지문인데 그거 좀 한번 풀어드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시간은 늦었지만 여러분 한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온 거 그랬습니다. 징수환급.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고기 한번 드시고 여러분들 안 되겠다 이거 집중력이 떨어져. 자 프리스타일로 목 한번 막 돌리고 어깨도 한번 돌리시고 자 프리스타일로 길게도 켜시고 자유롭게 자 뭐 봅니다. 자 이미 보세요.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납세자가 세금을 냈는데 이 낸 세금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총결정세액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더 많이 냈을 때는 다른 국세에 충당하거나 환급받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더 많이 낸 거 돌려받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양도소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해요. 이건 무슨 얘기면 납세자가 낸 세금보다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세금이 다시 결정한 세금이 더 많아. 그럼 세금 부족하게 냈다는 얘기죠. 부족액만큼을 징수하는데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고조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징수합니다. R30. 취득세에서는 국가지자체 등이 매각했을 때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지자체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주게 됐습니다. 매 30. 예? 자, 근데 양도세에서는 R30. 알린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 징수합니다. 2번이 맞아요, 이거.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고조하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할 때 예정신고 없어요? 아니고 얘만 양도리 속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하잖아요. 예정신고 없이 틀렸습니다. 양도소득세 납세무 확정은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장이 결정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 확정 납세무자가 합니다. 어느 때? 신고로 확정되는 거지 결정 아닙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세금이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고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신고만으로 확정됩니다. 틀렸고 4번. 5번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양도 총결정세액을 초과해요. 납세자가 더 많이 냈어.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세액보다. 그러면 자 이거 돌려받고 다른 세금에 충당하거나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틀린 거는 결정일부터 90일 내라는 게 없어요. 기간이 소득세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90일 내 이게 틀렸어요. 그냥 환급하거나 더 세금을 많이 냈어요. 돌려받거나 환급하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3번 딱 한 번 나왔는데 징수환급은 한 번 이 정도 이 문제 대비하시면 되고요. 12번 문제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이거 제가 1번 질문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고자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는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9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부당해상부인 특례가 되려면 저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 양수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고가 양수가 아니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해야 되는데 높게 취득한 게 아니라 시가보다 뭐하게? 낮게 취득했잖아요. 고가 양수가 아니에요. 지금 낮게 취득했으니까 특례 적용돼야 한대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가 양수가 아니라 이건 시가보다 저가 취득이 됐으니까 저가 양수가 됐으니까 저가 양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특례 적용 안 하니까 특례 적용 안 하면은 특례 적용될 때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지. 특례 적용되니 아니니까 취득가액은 뭐로 계산해?
시가가 아니라 실지 거래한 가액 9억 원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특례적용 안 되니까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이겁니다. 오해하면 안 돼. 이거는 특례적용 안 되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추계 방법으로 양도책을 산정하는 경우에 필요계산 공제액은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나머지 지문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있고 13번 문제는 이것도 31회 때 문제인데 자, 한번 봅니다. 바로 2번 지문 한번 1번 지문 작년 시면은 부담보증여만 예정신고기한이 부담보증여만 몇 개월이에요? 양도소득한다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산출세에서 감면세를 빼고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때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여러분 미리 세금 낸 거 있으면 공제하여 빼고 납부합니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수시부가라는 게 얘가 조세 포탈할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납세자가. 그럼 관할 세무장이 얘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수시로 부과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세금 낸 거 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예정신고 납부할 때 수시부가세 세금 낸 거는 어떻게 한다?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확정신고 납부할 때도 그렇고 미리 세금 낸 거는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지문들 예정신고 납부할 수 2천만 원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도의 누진세를 중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소득금액과 마지막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예정신고 했더라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도 당연히 예정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필요 없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13번도 별표시 하시고 꼭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받고 국외재산 양도세인데 요거는 몇몇 지문 문제 한 2문제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아이고 오늘 진짜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네. 원래는 2시 다 끝났어야 되는데 자, 고개를 드시고 다시 한번 목 운동 한 번만 합니다.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몇 문제만 풀게요, 여러분. 국외산 양도소득세 봅니다. 자, 요거, 국외산 양도세는 별표에 2개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는 좀 중요성이 좀 떨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잘 보셔야 됩니다. 국외산 양도시의 납세 의무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1번 문제 옳은 건데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국외산 양도시 납세 의무자는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수 등 고자만이 국외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 주소 고수 둔 자죠?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국외산에 대해서. 근데 시험에서 이거 맞는 지문인데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5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외마디 소리를 질렀는데 맞잖아요 10년간 주소를 뒀으니까 5년 이상 주소 고소둔자니까 맞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되고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양도세 납세 의무 없습니다. 고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했는데 고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다를 때 상가 건물의 소재지예요? 아닙니다. 국세는 거주사일 때 어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비고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했는데 양도세 납세지는 비고자의 국외 주소지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팔았는데 미국에? 그럼 말이 안 되죠.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없어야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국외주택을 양도했는데 5년간 국내 주소를 뒀다면 양도세 금액 계산이 장특공제 중됩니까? 아니 5년이 아니라 10년 국내 주소를 줬어도 국외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2번 문제 넘어가서 국외산 양도시 이거요 별표시하고 봅니다. 국외산 양도, 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세 설명 중 틀린 거였는데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토지를 양도 시에 과세입순액의 50%를 적용한다. 여러분, 국외산 양도 시에는 등기 여부 보유한 관계없이 무조건 세율은 뭐라고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산 양도시는 분명히 있어요. 좌우지간이에요. 국외산 양도시는 무조건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만 적용됩니다. 보유한 등기여부 관계없이.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국외산 양도세 납세업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소 등 고자만이 국외산 양도세 납세업자가 됩니다. 4년, 3년 주소 거소자는 납세는 없어요. 해당 외국에서 과세할 때 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게 있을 때는 자,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 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걸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 줘야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 중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경비 필요경비는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합니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거래할 때 수령일 지출한 날 현재지 뭐 등기일 현재, 양도일 현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그 3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또 풀어보시면 되고요. 3번 문제.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 한번 봅니다. 4번 문제는 국내 주택 한 채와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고작합이 2025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그랬는데, 보세요. 갑이 국내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의 당합으로 양도세가 세입니다. 틀렸어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1세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보유하고 그랬으면.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고 비과세도 안 해줍니다. 나머지 질문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국외산 양도시에는 장특공제는 안 하는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5번 문제는 여러분이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시 준용하는 것, 준용하지 않는 사항이요. 여기 보시면 국외산 양도시에 비과세 양도소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우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국내 1주택이 되니까. 이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못 받아요. 국내만 1주택이 되고요. 준용하지 않는 거, 자, 등기와 관련한 거 적용 없어요. 전 세계 부동산, 우리가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중미, 유럽 전 세계 부동산 등기 어떻게 매겨요? 기준시가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기준시가라든가 등기와 관련한 것은 적용이 없고, 2월 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없고, 결손금 통산. 자, 이따가 나오지만 35회 때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과 국외 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의 정의라든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하다 며칠 되기 전에 감면 부정타느냐? 3, 7, 1. 토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 이런 식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토지 팔았을 때 우리가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필요경비상공제는 기준시가 관련한 거기 때문에 적용 없고, 단기 보유에 대한 70, 60, 50, 40% 세율로 하면 무조건 틀려요. 국외산 양도의 세율은 무조건 뭐라고요? 6에 45%입니다. 기준시가 적용 없고.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번 문제가 작년 35회 때 문제인데 보세요. 6번 문제. 또 한번 봅니다. 여러분들 6번 문제 같은 것도 별표시하시고, 소득세 법령상 고저가 2025년도 양도한 국외 자산 양도세라는 설명 틀린 거. 올해 똑같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있긴 있으니까 한번 봅니다. 고저는 해당 국외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외산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외화차익금은 없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 기능 고저는 양도소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처럼들 국외산 양도 시에도 기본공제는 돼. 근데 장특공제는 안 되고, 국외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금에서 통산할 수 있다. 그래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결손금 통산이고요. 외국에서 양도차손 마이너스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팔아서 발생한 소득 금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 임차권일 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예? 우리 국내산 양도시의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만 국외산은 등기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외산 양도시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계산해요. 근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이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시가에 따르고. 시가라는 걸 산정하기 어려울 때 이제 법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2번 나온 적도 있어요. 국외산 양도시의 양도책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른다. X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으면 국외산 양도시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실거래가 확인할 수 없을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외산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한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국외산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줘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우리나라 국내 있는 1주택만 비과세 해주는 거지. 자, 자산적 가치를 그것도 있지만 보금자적 성격 때문에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은 여러분요, 넘어가시면 그 7번 문제는 금방 설명드린 얘기로 여러분들이 직접 풀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풀 수 있고요. 7번 문제 넘어가서 여기 보세요. 7번 문제 3번 지문 보세요. 금방 얘기했듯이 국외산 양도시에 보세요. 국외산 양도시에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 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요구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액이 먼저 정됩니다. 이런 것들. 자,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뭐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넘어가고 8번 문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라스트입니다. 오늘. 거기서 갑은 2019년도에 국외 한 채 주택을 위와 10만 달러에 취득했고요. 일부 외화 차입금이 있네요. 외국 돈을 빌려서 취득한 게 있고, 동주택을 미화 20만 달러 양도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갑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국외산 양도시에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도 공제를 적용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세계 부동산 기준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래서 국외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우리가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적용 안 해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국외주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익분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으면 해당 환차익은 양도세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바꾸면 포함한다고 하겠죠? 자, 국외산 양도시에도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특공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갑은 5년 이상 주소를 준다니까 국외산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 내용들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하셨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은 늦었지만 마지막 우리 문제풀이 끝내면서 멈추지 마라 김동혁.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멈추기 마련이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멈추기 마련이다. 그러니 먼저 멈추지 마라. 비바람 멈출 때까지 가고자 하는 길 가다 보면 분명 해가 뜰 테니 먼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점수 안 나와도 모르는 내용들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 속에서 그동안 출제 예상 문제집 강의 수강하시나 정말 여러분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모두 흩어져 사라진 것처럼 느껴도 지금은 수고한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으면 시험 후에 고백하게 될 거고, 문제집 동영모의사 할 때 반드시 체크된 거 복습하고 오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 총정인 특강 100선 동영모의사들 수강하시면 여러분 세법은 무난히 다른 과목도 그렇고요. 마무리하시면 실전에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뜨거운 응원의 갈채를 보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의 뭡니까?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신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